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동국입니다. 자, 오늘은 챕터 2 섹션 04 배열 수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는 51페이지를 열어주시면 되고요. 자, 배열 수식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해보면요, 일반 함수 처리에 한계를 벗어나 하나 이상의 조건식을 처리할 때 사용하는 수식입니다. 그래서 여러 조건 처리 시 매우 유용합니다. 자, 이게 뭐다? 배열 수식입니다. 자, 여러분들 배열 수식은요, 우리가 커말 1급 엑셀에서도 계산 작업에서 두 문제씩이나 나오죠. 두 문제가 꼭 나오고요, 그 이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에서도 배열 수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우리가 뭐 엑셀을 할 수 있느냐, 이제 사용 못하느냐, 이 개념은 그나마 브이룩업이라도 할 줄 아느냐, 이제 모르느냐의 개념이지만, 이 사람이 엑셀을 잘하느냐 못하냐의 개념은 배열 수식을 사용할 줄 아느냐 모르냐로 또 나눠지기도 합니다. 그만큼 배열 수식은요,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조건 처리를 할 때 정말 완벽한 조건 처리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배열 수식입니다. 그러니까 잘 배워두시면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겠죠. 물론 여러분들이 일반 우리가 함수에서 뭐 SUMIF라든가 COUNTIF, AVERAGEIF를 조건식으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얘네들은 한계가 있어요. AND 조건만 가능하고, 조건에 이제 한계가 있지만, 배열 수식은 처음에는 배우는 게 어렵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배워놓으면은 매우 유용하게 원하는 대로 조건 처리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 하고 다음 시간 하고 뭐 그 다음 시간이 될 수도 있겠죠. 배열 수식을 잘 배워두면 여러분들이 정말 실무에서도, 시험에서도 그렇지만 실무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 시험에서 제일 어려운 곳 두 군데를 뽑으라고 하면 바로 첫 번째 배열 수식, 두 번째는 이제 프로시저죠. 근데 프로시저는 실무에서 좀 사용되어지는 비율이 좀 적습니다. 하지만 배열 수식은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번 시간은 첫 번째 시간으로서요, 개념 파악, 이런 개념 파악하는 게 여러분들이 중요하죠. 개념 파악을 좀 하고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배열 수식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개념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첫 번째 시간, 배열 수식의 첫 번째 시간이 이 시간에 개념을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배열이란 게 뭐냐? 배열. 자, 영어로는 array죠. 그래서 우리가 범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범위를 나타내는 세 가지 용어가 뭐랬어요? range, ref, array가 있댔죠. 그 중에 array는 배열의 범위를 뜻하는 겁니다. 자, 배열이란 행과, 열이 표 형태로 이루어진 데이터 집합을 뜻합니다. 그게 뭐다? 이제 배열인 거죠. 자, 그렇다면 배열 수식이란 말도 있어요. 배열 수식. 실제로 이 배열을 통한 수식을 이용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배열 성질을 이용해 작성한 수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 제목조차 배열 수식인 거죠. 배열 수식을 배우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또 비슷한 말이 배열 함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배열 수식에 사용되는 함수를 우리는 배열 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함수를 가지고 배열 형태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배열 함수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배열 상수라고 있습니다. 배열 수식에 사용되는 값을 중괄호로 직접 입력해서 상수로 묶는 겁니다. 자, 이게 뭐다? 배열 상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배열 여러분들이 수식을 작성하게 되면은 제일 앞과 제일 끝이 이제 중괄호로 표시가 되죠. 그래서 배열 수식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렇습니다. 첫 번째, 자, 배열 수식 작성 후 마무리는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
플러스 엔터로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이게 지금 보면 오피스 2021, 그러니까 현재 우리 시험 버전이죠. 이후 버전은 엔터만 해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중괄호가 이제 붙느냐 안 붙느냐의 차이인데, 여러분들은 실제 시험 볼 때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을 뭐 실무에서는 꼭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전 버전을 사용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회사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열 수식할 때는 되도록이면 컨트롤 시프트 엔터로 마무리 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AND 조건. 어차피 배열 수식을 사용하는 것은 조건에 대한 처리를 하기 위해서 배열 수식을 사용합니다. 그 조건에 대한 처리의 형태는 두 가지가 있어요. AND 조건과 OR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AND 조건은요, 별로 표시하고요. 자, 그 다음에 OR 조건, 플러스를 사용합니다. 조건 처리를 하는 거죠. 만약에 AND 조건하고 OR 조건이 같이 있다, 그러면은 AND 조건 묶은 상태에서 그 안에 이제 OR 조건 또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는 이제 가로의 이제 차이겠죠. 그렇게 가로 차이를 여러분들이 하시면 AND 조건과 OR 조건 다 사용 가능해요. 자, 세 번째 부분은 조건에 대한 true 값은 1이고요. 그 다음에 펄스 값은 0으로 계산됩니다. 자, 요게 이제 배열 수식의 특징 부분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렇다면 자, 자주 사용되는 배열 수식 유형을 한번 살펴보면요.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배열 수식이 어려운 게 굉장히 헷갈려요. 근데 개념만 알고 있으면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요. 오히려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배열 수식 문제가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커말에 있어서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개념만 잘 파악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몇 가지 이 배열 수식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식을 좀 알려드릴 테니까 그 기본 공식만 좀 여러분들이 잘 익혀두시면 됩니다. 자, 모든 여러분들의 함수는요, 배열 수식 함수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간단하게 우리가 합계와 개수와 평균, 최대값만 구하는 부분을 자주 사용되는 배열 수식 유형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 외에 일반 함수, 뭐 라지라든가 아니면 뭐 인덱스 매치 이런 것도 다 배열 수식으로 사용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일반 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배열 수식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먼저 우리가 합계 부분을 배열 수식으로 사용할 때, 자, sum 함수를 이용하거나 sum하고 if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요,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배열 수식 사용하는 게. 그래서 이제 if가 안 붙은 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if가 붙은 함수가 있습니다. 다른 함수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if가 있느냐, if가 없느냐의 차이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그 조건은 문제에 이제 지시문에 나와 있어요. 뭐 sum을 사용해라. 그러면 sum 가지고 배열 수식을 만들어야 되고요. sum하고 if를 사용하려면 sum하고 if를 사용해서 배열 수식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 먼저 합계 부분은요, 합계는 당연히 sum을 사용해야겠죠. 근데 sum하고 if를 사용해서도 우리가 합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거기에 따른 이제 조건이 한 개냐, 두 개 이상이냐로 또 나눠져요. 만약에 이제 조건이 한 개다. 자, 조건이 한 개일 때는 sum일 경우에는 이렇게 는 sum하고 조건 각 구할 범위로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약간은 외워주셔야 되겠죠. 자, 근데 만약에 sum하고 if를 사용한다. 그러면 는 sum하고 if, 그 다음에 이제 가로를 여는데, 자, 여기 보시면 여기는 이제 가로가 두 개예요. 자, 여기는 가로가 한 개인 거죠. sum 다음에.
그쵸? 그래서 배열 수식을 이제 구하는 방법은요. 첫 번째, 문제 조건에 따른 사용 함수를 먼저 파악해야 됩니다. 만약 이제 합계를 구하라 그러면 이제 썸을 사용해야 되고, 개수를 구하라면 썸이나 아니면 count if 사용해야 되고, 평균은 average if를 사용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요, 이겁니다. 일단 if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도 보면 문제의 조건에서 만약에 썸으로 구하라고 했는지 아니면 썸하고 if를 사용해라 했는지 그 문제 조건을 잘 보셔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 if가 없다, 썸을 사용해서 구하라고 했다, 그러면 요렇게 여러분들이 구해주시면 됩니다. 썸 다음에 가로를 몇 개? 2개. 자, 일단 if가 없으면은, 예, 제가 구하는 방법을 알려드린 거예요. if가 없으면은 가로 2개를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이건 무조건은 아니지만 대부분 문제에서는 조건 처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가로 2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if 없으면은 일단 가로 2개 하면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if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셔야 돼요. 그 if가 있으면은 만약에 파악하는데 여기서 if가 없으면 자, if가 없으면 무조건 괄호 2개. 자, 그렇지 않고 if가 있다. if가 있으면, 그래서 if를 사용해서 구하라고 그러면 조건에 따라 또 괄호의 개수가 틀려집니다. 조건이 1개일 때 괄호 1개. 근데 조건이 2개 이상이다. 그때는 괄호 2개를 사용합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요, 지금 조건 1개일 때, 자, 가로 if가 없으면은 가로 2개, 썸 다음에 if가 있으면은 가로 1개입니다. 이렇게 썸 다음에, 그쵸?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if가, 자, 우리 if를 사용했잖아요. 자, 우리 if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if는 뭐 다 아시겠지만 는 하고 if하고 예전에 배운 거죠. 그 다음에 조건은 항상 비교식이 들어간다 했죠. 비교식. 그리고 참값과 거짓값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형식이. 그쵸?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보시면요, if문은 항상 뭐가 있어요? 자, 이렇게 쉼표로 처리돼서 참값을 구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배열 수식에서도 자, if를 사용하면요, 조건에 따라서 각 구할 범위를 쉼표를 두고 그 다음에 각 구할 범위를 지정하는 겁니다. 요게 차이예요. if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쉼표가 없습니다. if가 있으면 꼭 쉼표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사용하고 참값만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열 수식에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주로 참값을 구하는 겁니다. 참값. 그쵸? 각 구할 범위. 참의 값만 구하는 거예요. 물론 거짓값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값 부분에 각 구할 범위 부분을 지정해야 되지만, 예, 모든 조건 처리에 있어서 우리가 참값을 구하지 거짓값을 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거의. 예, 근데 할 수는 있다. 예, 예전에 어떤 학생이 질문해 갖고 제가 이제 답변해 드린 적이 있어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궁금해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요렇게.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부분, 예, if가 있는지 없는지 문제 조건에 있으면은, 예, 없으면은 가로 2개, 있으면은 조건이 1개일 때는 가로 1개. 그쵸? 그 다음에 조건이 2개 이상이다. 그러면 가로 2개를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자, 가로 2개. 아, 여기죠, 여기. 가로 1개. if 쓰고, 조건이 2개 이상이라면 가로 2개. 요렇게. if가 없으면 무조건 가로 2개. 자, 되시죠? 자, 그래서 합계를 구할 때는 썸이나 썸 또는 if, 썸하고 if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예, 개수를 구할 때는요, 우리가 개수를 구할 때는 일반 함수에서는
count나 뭐 count if. 근데 여기서는 count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count는 사용할 수 없어요. 자, count는 왜 사용할 수 없는지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예제를 풀 때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근데 이제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어차피 배열 수식은 참값과 거짓값의 개수나 뭐 합계 같은 거, 평균을 나타내는 건데, 거기에서 만약에 이제 if가 없게 되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개수를 셀 때도 그 부분이 개수로 이제 포함이 돼 버려요. 그래서 if를 꼭 써야 됩니다. 그래서 count 부분은 count만 쓸 수가 없고요. count하고 if를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일값일 때만 개수를 세게끔 만드는 거고, 그게 이제 평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count if나 average if는요, 얘네들은 if랑 같이 써야 되는 거지, 만약에 if가 없으면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필기에 주로 나오는 내용이죠, 이 부분이. 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제가 다음 시간에 예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개수 부분인데, 개수는 여러분들이 주로 count 계열이라 생각하겠지만, count를 써서도 구할 수 있지만 sum을 써서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개수는 sum하고 count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 조금은 이해 안 되지만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거기에 따라서 똑같이 조건이 한 개다. 자, 조건 한 개일 때, 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일단 if가 없는 부분은 요렇게 가로 두 개 무조건. 자, if가 있다. 그러면 조건 한 개면 if 다음에 가로 한 개. 만약에 조건이 두 개 이상이다. 그러면 if 다음에 가로 두 개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 조건과 조건 부분은 조건이 두 개 이상이다 그러면은 조건과 조건은, 자, 만약에 우리가 AND 조건을 구할 때는 여기 곱으로 표시하고, OR 조건을 구할 때는 플러스로 표시하는 겁니다. 여기 나온 조건은 우리가 알고 있는 AND 조건하고 OR 조건하고 같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개념. 그래서 이제 참값일 때는 1, 거짓값일 땐 0. 이 조건 형태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개수를 구할 때는 sum을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count를 사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만약에 얘가 평균이다. 평균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average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영역값도 이제 평균에 포함되기 때문에 average 자체가 별수식으로 사용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average도 꼭 average하고 if를 같이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조건이 한 개일 때는 똑같이, 자, average하고 얘는 if만 사용할 수 있으니까 if 다음에 가로가 한 개. 만약에 두 개 이상이다. 그러면 가로 두 개로 처리를 합니다. 요렇게. 자, 그런데 만약에 얘가 어떤 개수를 구한다. 개수를 구하는 형태다. 이렇게 되면은, 자, 만약에 if가 없는 경우에는 곱하기 1을 해줍니다. 곱하기 1. 근데 if가 있으면은 참외값으로 1을 주는 겁니다. 참외값으로 1.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자, 세 번째 특징은 if가 있을 경우는 쉼표 사용을 해야 되고, 자, 네 번째 개수를 구할 때는 if가 있는 경우 참이 값으로 1, if가 없는 경우 곱하기 1을 해줘라. 자, 됐죠. 자, 그래서 맥스도 마찬가지예요. 자, sum 형태하고 맥스하고 똑같습니다. 뭐 맥스라든가 뭐 라지 형태 다 똑같죠. 뭐 스몰, 그쵸? 여기서도 조건 한 개면 일단은 if가 없으면 가로 두 개, if가 있으면은 조건에 따라서 조건이 한 개일 때는 가로 한 개, 조건이 두 개 이상일 때는 가로 두 개의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요. 여러분들이 배열 수식 사용할 때는 일단은 문제 조건에 따라서 어떤 함수를 사용할지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 조건에서 if가
있는 함수를 주어질지 아니면 if가 없는 함수를 주어질지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만약에 if가 없다 그러면 무조건 가로 2개를 사용합니다. if가 없으면 해당 함수 다음에 가로 2개. 만약에 if가 있다 그러면 조건의 개수에 따라서 만약에 조건의 개수가 1개다면 가로 1개, 조건의 개수가 2개 이상이라면 가로 2개. 그리고 대부분의 조건은 AND 조건입니다. 그래서 조건과 조건은 이렇게 가로로 묶어서 곱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if가 있는 경우에는 꼭 쉼표를 하고 각 구할 범위나 개수를 구합니다. 개수 구할 때 1의 값으로 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개수를 구할 때는 자 if가 없을 때는 곱하기 2를 하는 개념인 거고요. 만약에 if가 있으면은 참의 값으로 2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열 수식 구할 때 이 부분만 잘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if가 여러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하고 만약에 if가 없으면은 해당 함수 다음에 가로 2개, if가 있으면은 그래서 조건이 1개일 때는 가로 1개, 조건이 2개 이상일 땐 가로 2개.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값을 구할 때는 그냥 값 구할 범위지만 이렇게 값 구할 범위지만 만약에 개수를 구할 때는 어떻게 돼요? 곱하기 1, if가 없으면 곱하기 1, if가 있으면은 참의 값을 2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if가 있기 때문에 꼭 쉼표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요 개념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배열 수식의 개념 부분하고 우리가 특징, 그 다음에 이제 구하는 방법을 좀 구해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배열 수식의 값을 원리를 통해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